네, 오늘은 여러분 책 274쪽입니다. 4쪽의 인사관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사행정론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인사행정론 파트에서 인사제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인사제도와 상호관계성을 가지는 공직구조를 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제가 인사행정론은 조직론과 다르게 어떤 A라는 사람을 어떻게 많은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을 뽑아서 뽑기 전에 일단 모집을 하고 시험을 보고 임용을 하고 뽑아서 그 이후에 관리하는 모습이라죠. 그랬죠. 모집부터 시험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교육훈련을 시키고 그를 근무 성적 평정을 하고 그의 성과 관리하고 그의 역량평가를 하고 그를 인사이동시키고 그에게 잘못되면 징계 주고 보수도 주고 공무원 연금까지 주는 이렇게 하나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관리해오는 루트가 인사관리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 우선 시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험의 목적은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얼마나만큼 적절했나를 측정하는 게 타당도고 신뢰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당도는 얼마만큼 그 측정이 정확했느냐, 측정의 정확성을 보는 거예요. 신뢰성은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계속 그 결과가 나오냐는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 측정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측정되었느냐, 얼마만큼 일관성이 있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걸 우선 아는 게 중요합니다. 타당성이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타당성에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기준 타당성, 둘째는 내용 타당성, 세 번째는 구성 타당성인데 시험의 기준 타당성은 채용 예상 직무예요. 우리가 행정직 9급을 본다면 그 행정직 9급의 예상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수행 능력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이에요. 그러면 행정직 9급 하는 그걸 얼마만큼 예측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측적 타당성 검증과 동시적 타당성 검증이 있다.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근무 성적 평정 결과와 채용 성적을 비교해 보면 되죠. 그러면 근무 성적 평정이 높은 학생이 채용 성적도 높느냐 이걸 보면 되겠죠. 그게 예측적 타당성 검증. 시험 합격한 후에 해야 되겠죠. 근무 성적 평정.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출제하려는 시험을 재직 중인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거예요. 그의 업무 실적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시험이 높은지 이게 동시적 타당성 검증이다.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측적 타당성, 동시적 타당성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험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상당히 중요한 건 뭐예요? 요 근무 성적 평정 결과이다. 얼마만큼 제대로 측정해내는 것은 사실 근무 성적 평정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높을까요? 높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내용 타당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시험이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예컨대 법률 해석과 조문 작성 능력이 요구된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시험에 잘 반영하느냐. 이게 내용 타당성입니다. 이거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검증이 주로 활용된다. 우리 같은 교수님 같은 나 같은 전문가들이 가서 이거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 구성 타당성은 이론적으로 구성한 능력 요소를 시험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법률 해석, 조문 작성을 어떻게 조작화했느냐, 이 구성 개념 자체가 조작화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해석과 조문 작성을 어떻게 실전 시험에 문항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구성 개념 구성 타당성이다. 그래서 이 타당성의 세 가지 개념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도는 시험의 측정 도구로서의 일관성이 핵심이에요. 얼마만큼 일관성이 가지냐는 거예요. 이런 유사 시험을 반복해서 만일 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할 경우에 항상 유사한 성수를 얻게 된다면 그 시험은 신뢰성이 높다. 이 신뢰성과 타당도의 관계는 이거를 보면 명쾌하게. 사실 이거는 제 제자가 우리 고시반 학생이 피셋을 공부할 때 자기가 이렇게 적어 놓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좀 검수를 시켰어요. 혹시 뭐 오타나 네가 생각에 좀 더 학생들에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어떤 게 있을까 좀 봐달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나한테 준 조언입니다. 교수님, 요렇게 하면 되게 쉽습니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그죠? 근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 역은 대우라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러면 타당도가 낮으면 신뢰도가 낮다. 이건 아니에요. 타당도가 낮지 않으면 신뢰도가 낮지 않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신뢰도가 낮지 않으면 타당도가 낮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그 명제가 참으면 그 대우 명제가 참이지 그 역이 참이 아니다는 거죠. 알 수 있죠? 신뢰성은 타당도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낮은 측정은 타당도가 낮다. 그리고 신뢰도가 좋지 않다면은 타당도도 좋지 않다. 따라서 신뢰성이 높아야 타당도도 높을 수 있죠. 그러나 신뢰성이 높아도 항상 타당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다. 한편 타당성이 높은 측정은 항상 신뢰성은 높으나 타당성이 낮다고 신뢰성까지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요거만 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자,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여러분 책 276쪽입니다.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뭐 명쾌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일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객관식 시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많이 필요하고 주관식 시험하는 학생은 혹시 어떤 문제에 해결 방안을 쓸 때 교육훈련이라고 쓸 때 좀 더 풍부하게 여기 걸 알면 좀 더 풍부하게 답안을 쓸 겁니다. 특히 교육훈련의 방법 쪽에서 알게 되면 주관식 객관식 보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교육훈련이 뭐냐? 교육이라는 것은 뭐죠? 개인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거고요. 훈련은 뭡니까? 구체적 직무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구체적 직무와 관련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훈련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같이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교육이다. 실제로 조직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육 훈련을 받게 되면 교육을 가게 되면 조직 차원에서 썩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가버리면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들 커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 교육을 뭐 장기간 가는 거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만 해도 사실 장기거든요. 그렇게 빠져버리면 옆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게 좀 불편함을 느끼죠. 자, 교육 훈련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교육 훈련의 방법 봅시다. 몇 가지가 있는데 액션 러닝 쉽죠? 액션 러닝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실제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훈련 방법이래요. 실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액션 러닝. 이 행함으로써 배운다. 러닝 바이 두잉의 원리를 작용하는 것이다. 뭐 쉽습니다. 역할 연기 롤 플레잉이잖아요.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꾸며 실제로 재현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감수성 훈련.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받아봤을 겁니다. 이거는 특히나 태도 변화를 위한 훈련입니다. 이거를 실험실 훈련, T집단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조직 발전의 기법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조직 발전. 예. OD라 그러죠. Organizational Development. OD 기법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감수성 훈련은 대체로 15명 정도의 집단을 대상으로 조작된 상황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 교실에 여러분들 15명을 이렇게 모아놔요. 모아놓고 내가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게 뭘 바꾼다 그랬죠? 태도를 변화한다 그랬죠. 그죠? 태도 변화. 내가 어떤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조용히 여러분들에게 불을 끄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냐면 우리 행정학 연습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년도 7급 공채 시험을 시험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합시다. 행정학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집니다. 일단 시험을 보고 나옵니다.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시험 잘 봤니? 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께서 이때까지 도와주던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여러분들이 막 어떤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내가 정말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내가 정말 남재걸 교수님의 이 행정학 연습을 열심히 들어서 정말 행정학은 100점 맞아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수성 훈련, 감수성. 예. 그래서 실험실 훈련, 이렇게 실험실 훈련이라 하고 이렇게 실험실 안에 들어가서 한다는 T 집단 훈련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실제로 내가 연수원에서 받을 때는 기억은 뭐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이 나는 거는 이 촛불을 끄고 장송곡이 나오는데 우리 보고 유언을 쓰래, 유언을. 그래서 다 유언을 쓰는 거예요. 그 유언을 쓸 때 그때 갑자기 유언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부모님, 뭐 형제, 친구들이 막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감수성 훈련이다. 자, 여기에 몇 개를 더 해 놓읍시다. 우리 요것만 플러스 여기에 3번이잖아요. 4번 저기 OJT on the job training 이게 뭐냐? 직장 내 훈련.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약간 인턴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런 OJT 훈련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 모의 훈련. 이게 뭐죠? 아시죠?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실제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고 훈련. 시뮬레이션은 알잖아요. 시뮬레이션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하는 거. 이제 요거를 OJT는 우리는 뭐라고 현장 훈련이고 요거는 현장 훈련.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훈련 정도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요 교육 훈련과 시험의 타당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